주관적인 입장에서 색안경을 끼고 전시를 리뷰하는 시간, 색안경을 낀 전시 리뷰. 그 첫 번째 전시는 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올해의 작가라고 불리는 올해의 작가 2024년도 전시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3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 2024년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 데 있고요. 경복궁역, 안국역, 그리고 광화문역에서 여러 지하철역에서 손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 작가상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전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구매를 해서 7,000원을 주고 전시를 관람을 했고요. 만약에 올해 작가상만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2,000원짜리 티켓을 구매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4세 이하이신 분이라면은 입장료 공짜니까 신분증 보여주시고, 아직 대학생이신 분이라면은 대학생도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학생증 보여주시고 티켓 받아서 관람하시면 됩니다. 총 관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시를 빨리 보는 편이라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천천히 보신다면은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잡고 전시를 감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있는 VR 체험 이런 거 하신다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잡으셔도 될 만큼 볼륨이 좀 있는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2012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작가상은 2022년 10주년 기념 전시를 제외하고 총 12회, 매 회차 4팀의 작가, 그리고 총 48팀의 작가들이 전시를 했던 매우 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작가상은 다른 분야의 시상식들과는 다르게 그해 가장 잘한, 가장 좋은 작가를 뽑는다기보다 가장 지금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가를 뽑는 전시에 가까운데요. 특히 2024년도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최고의 작가다라는 선언을 하기보다는 이 작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큐레이터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4명의 작가가 선정이 되었고, 4작가는 권하윤, 양정욱, 윤지영, 그리고 제인진, 카이젠 총 4명의 작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가장 메인 전시실이라고 볼 수 있는 1, 2 전시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당 전시에서 가장 좋았던 작가를 꼽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정욱 작가의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4명의 작가 중에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된 작가이지만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해당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압도감을 준다고 봤습니다. 마치 기계 장치를 보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양정욱 작가의 작품은 흔히 미술계에서 키네틱 작업이라고 부르는 작업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작품은 굉장히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에서 나오는 소리, 벽을 굉장히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공간이 주는 압도감을 한 번에 가져다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작품은 아니었지만 맨 끝 구석에 있는 방에 검은 칠이 되어 있고, 또 빛 조명 3개, 마이크 3개, 그리고 굉장히 스산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해당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감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약간은 무서운 공간이기도 했고요. 스케일, 크기에서부터 오는 압도감과 동시에 작가는 벽에 분필로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런 키네틱 작품들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려낸 분필 그림이었는데요. 약간 귀여워 보일 정도로 공간을 재밌게 잘 꾸며놓은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가가 쓴 작가 노트를 굉장히 시집 혹은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쓴 책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보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작품이 과연 이 작가의 작품이었냐? 또 최고의 작품은 달랐습니다. 이 전시에서 최고의 작품이 뭐였냐? 권하윤 작가의 옥산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해당 작품 같은 경우에는 VR 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약간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좀 그런 관람객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작품 역시 VR 기계를 직접 쓰고 영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등불을 컨트롤러 삼아서 들고 움직이며 체험을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 영상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뭐 불편한 의자에서 영상 보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VR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실제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전시 관람을 하면서 지루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진짜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타임당 4명밖에 예약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약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올해 작가 전시를 보러 가게 되실 때 이 작품 예약을 미리 하시고 이 작품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전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 우선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얀 벽에 그냥 그림 걸려있는 거 보고 어떤 그림인지 보고 글 읽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사운드 그리고 큰 작품들로 잘 채워놔서 단순히 걸어가면서 전시 공간 그리고 작품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생각보다 영상 작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올해 작가상에는 영상 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영상 작업도 좋은 작업이 많지만 저는 영상 작업이 너무 많아지면은 좀 피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 작업이 너무 많지 않은 전시 선호하고요. 그래서 해당 전시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설치, 입체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게 많아서 좋았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작가인 제인진 카이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전시 영상 작업보다는 조금 더 설치 전시에 더 가까워 보일 정도로 공간 구성을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피로도 느껴지지 않는 전시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작품마다 설명이 적혀 있어서 미술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분들도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을 전시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실 전시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지식, 왜 작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전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꼽자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단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전시였는데, 굳이 따지자면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에 가깝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유머러스하고 좀 키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중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이 하나 둘씩 끼어져 있었다면,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이미지, 어두운 채도의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로 어두운 전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시를 추천하느냐? 저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꼭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입장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말이죠. 더구나 한 번쯤 올해 작가, 비록 해는 넘어갔지만 아직 전시를 하고 있을 때 한 번쯤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